자, 엑셀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요 칸 하나를 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셀에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요 깜빡이는 거 있죠. 이게 커서인데 그것이 나오지 않아도 사실은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엑셀에 한해서만. 자, 그럼 여기다가 연번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한번 해봤어요. 자, 엔터를 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자, B라고 되어 있는 B와 1이 만나는 이 지점의 주소를 B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B1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지 말고 그냥 한번 써보세요. 이 이름이라고. 자, 그러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셀에다 입력을 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클릭을 해서 위쪽을 클릭하거나 이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하는데 보통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클릭하고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자, 부서,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입력 방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입사일이라는 걸 한번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성과. 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성과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비율이라는 걸 입력을 할게요. 왜냐면 백분율 입력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텐데 보통 이제 엑셀에다가 입력을 할 때 첫 번째 행에는 항목의 제목을 입력해요. 보통 사용을 할 때. 근데 이제 문서를 하나 만들 때는 이 위쪽에 제목을 쓰기 위해서 얘를 범위를 내려서 쓰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A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는 주로 항목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나중에 이제 데이터 관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번이라고 되어 있는 아래쪽에 숫자를 입력할 건데 그냥 숫자 1 하고 엔터를 치면 돼요. 자, 이게 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1을 쓰고 엔터를 쳤을 때 오른쪽에 갔다는 얘기는 얘가 숫자 취급이 됐다는 얘기고 위에 연번 쓴 것처럼 왼쪽으로 간 거는 문자 취급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쓰고 엔터 쳤고 그 다음에 A의 3 위치에서 숫자 2를 쓰고 엔터를 칩니다. 자, 두 개 차이가 얼마죠? 그쵸. 플러스 1이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차이만큼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여기에 위쪽에 나오는 1을 쓴 요 셀, 그러니까 1을 막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셀에 나와 있는 요 셀 아무데나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른 채로 밑에까지 갑니다. 2까지.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 두 개가 블럭이 됐습니다. 자, 블럭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작은 사각형이 있어요. 자, 오른쪽 하단에 작은 사각형,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엑셀이 저와 버전이 다르면 얘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밑으로 내리면 두 개의 차이가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10을 입력하고 10 엔터를 치고 아래쪽에 20을 쳤다라고 한다면 쿵 누르고 드래그를 쭉 한 다음에 마우스를 떼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버튼에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갖다 놓으면 플러스가 나오는데 왼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지금처럼 10씩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 여기를 지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쉽죠 뭐. 얘를 한 다음에 그냥 딜리트.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딜리트라고 되어 있는 키가 있어요. 델. 자, 그런데 이 키는 여러분 키보드하고는 좀 다른 위치에 들어가 있죠. 보통 인설트 옆에 델 키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딜리트, D-E-L-E-T 혹은 델이라고 표시된 것이 인설트 옆에 같이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누르게 되면 얘가 삭제가 돼요. 쿵 눌렀더니 삭제가 됐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뭘 해보냐면 여기다가 1을 쓰고 얘를 요거를 그러니까 엔터 치고 하면 더 확실하게 보이죠. 자, 요거를 왼쪽 버튼이 아니라 이번에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위쪽부터 쭉 연결돼서 선이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놔보세요. 자, 놓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연속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단계값을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10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을 하면 이 단계값을 10을 건너뛰는 거니까 1 다음에 10 더하면 11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10씩 떨어지는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걸 안 지워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자, 지우고 위쪽을 클릭한 다음에 델 키를 누르면 되죠. 이
이 범위를 정한 다음에 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위쪽을 클릭하시고 이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자, 왼쪽 버튼으로 이번에는 왼쪽 버튼으로 밑으로 내리는데 아직 마우스 포인터를 놓지 마세요. 놓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얘를 그대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플러스 표시 위에 또 플러스가 표시가 되면서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먼저 떼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떼면 이렇게 사실은 여기다 쓴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그냥 내려도 되는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컨트롤은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자, 왼쪽에 CTRL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얘를 1을 선택을 해주고 밑에 있는 거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자, 1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요 부분 작은 십자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연속되는 번호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연속되는 번호가 됐고 자, 이번에는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홍길동. 자, 길동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리고 얘가 홍씨예요. 그럼 홍을 입력하게 되면 위쪽에 홍씨가 있는데 이런 이름 맞아? 그러면 그냥 여기서 엔터를 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다른 걸 할 거니까 홍길순, 그 다음에 강감찬, 이순신, 그 다음에 정발산, 뭐 이렇게 산의 이름이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를 합니다. 부서를 할 때도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영업 1부 이렇게 쓸 거예요. 영업 1부. 자, 1분. 자, 이럴 때 분이라고 되어 있는 걸 고칠 때는 여기를 클릭하고 고치거나 아니면 얘를 클릭하고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에 자, 이 F2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를 클릭하고 F2를 눌렀습니다. 누르면 보이시나요? 커서가 깜빡입니다. 편집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F2 한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여러분 키보드에 백스페이스를 누르고 부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백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왼쪽으로 가면서 지우는 얘를 백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보드 위쪽에 보면 어떤 키보드는 백스페이스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화살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서 지우는 거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아주 기본인 분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얘를 클릭하고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왼쪽 버튼으로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왼쪽 버튼만 누른 채로 내려가요. 자, 이렇게 그럼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 이렇게 그래서 자동으로 숫자를 카운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총무부 자, 그 다음에 홍보부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여러분이 요거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이제 많이 해보시면 돼요. 기초이신 분은 뭐 하실 줄 알면 이제 그냥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는 숫자를 입력을 할 건데, 자, 5자리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자리를 입력을 하고, 자, 위쪽에 이제 날짜 입력이 된 건 여러분은 이렇게 안 나올 텐데 5자리 이상 입력을 했습니다. 자, 위쪽에 나와 있는 얘는 가끔 이제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 입력,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빼기로 입력하면 사실 날짜로 표시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그냥 범위를 지정을 했어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 중에 컴마 보이시나요? 자, 사실은 서식을 할 때 할 건데 일단 이 컴마를 누르게 되면 컴마 형식, 컴마가 다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을 할 때는 컴마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숫자를 보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컴마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사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방금 전에 했던 그 날짜 형식이 왜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자, 5 더하기 1을 한번 해볼게요. 5 더하기 1. 자, 그러면 아무런 뭐 다 변형이 없이 그냥 5 플러스 1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5 그냥 그 자리에서 5 빼기 1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얘가 변형이 됩니다. 날짜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5 빼기 1만 썼지만 위쪽에 보면 2019년 5월 1일이라는 날짜 형식으로 들어가고 5월 1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5월 1일이지 실제 컴퓨터 내부 엑셀에서는 2019 빼기 05 빼기 01로 입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얘는 아까는 더하기 1, 그러니까 5 더하기 1, 5 빼기 1까지 했지만 이번에 5 곱하기 1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쵸,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 입력이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시 클릭하시고 5 빼기 나누기 1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5 나누기 1을 했더니 위쪽하고 다를 게 없죠. 얘도 연도, 월, 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는 날짜를 입력할 때
날짜를 입력할 때는 빼기나 나누기 표시를 중간에 구분자로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연도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2019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작년이다 혹은 그 전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연도 두 글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4년 그랬다. 그러면 14년 빼기 그 다음에 5월 빼기 5.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2014년 5월 5일로 들어가요. 자, 위쪽하고 다른데요 라고 하는데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얘를 클릭했을 때 위쪽에 연월일 표시가 되는 형태로 입력이 됐다면 이거는 주로 나중에 표시 형식에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요 영상에서 일단 입력만 하는 걸만 신경을 쓰세요. 자, 그래서 얘가 13년 4월 1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13년 빼기를 제가 입력을 제대로 안 했어요. 4월 1일 이렇게 하고 입력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고요. 다시 뭐 4월 4 빼기 1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날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빼기나 나누기 둘 중에 하나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이라는 걸 입력을 해볼까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50%를 입력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50이라고 쓰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키보드에 위쪽 키보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쪽 키보드에 나와 있는 거에 5 위쪽에 자, 5라고 돼 있죠? 자, 5 위쪽에 있는 걸 하는데, 그럼 요 %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Shift를 누르고 %를 누르시면 % 기호가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Shift를 누르고 5를 누르면 % 기호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다가 자,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입력할 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45%, 그냥 숫자 입력하고 나중에 여기 위쪽에 % 있으니까 얘를 눌러야지. 그래서 45 엔터를 치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되도록이면 자, 내가 원하는 건 45%인데 4,500%가 됐잖아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이만큼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 기호를 먼저 해줘요. 이 비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나는 비율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 기호는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45 엔터를 치게 되면 %가 저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25 65 이런 식으로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 때는 % 기호를 먼저 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숫자를 먼저 쓴 다음에 나중에 %가 입력이 되도록 하는 서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계산을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 기호를 간단하게 그러니까 단순 입력 방법이니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요일에 관한 걸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입력에 관한 거. 그래서 옆에다가 뭘 해보냐면 월요일 자, 이렇게 입력을 했죠. 자, 입력을 한 상태에서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얘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반복돼서 나와요. 그죠? 자, 물론 월이라고 써도 마찬가지예요. 월이라고 쓴 상태에서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내려도 마찬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범위를 지정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했어요. 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숫자 1, 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이라는 숫자와 월이라는 문자로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얘가 1부터 12월까지 반복이 돼서 나타나고 다시 그러니까 1월이 표시가 되는데 자, 원래는 어떤 거냐면 제가 영업 일부를 한번 써볼게요. 일부.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잡고 밑으로 쭉 내리면 자, 어때요? 12 이거 관계없이 그냥 반복이 돼서 연속적으로 그냥 플러스 1이 된 상태로 지금 넘어가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건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입력돼 있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가져다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월, 우리가 1월이라고 입력하면 이거는 12월까지 나오고 반복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리스트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지나가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날짜를 입력할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1일이에요. 그러면 5/1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5월 1일 표시가 된다 그랬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얘를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왼쪽 버튼이 아니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세요.
자, 이렇게 이만큼 정도 내렸을 때 어디로 가냐면 중간에 보면 평일 단위 채우기, 월 단위 채우기, 연 단위 채우기가 있는데 월 단위 채우기라고 돼 있는 거는 5월 1일, 그 다음에 6월 1일, 7월 1일 이렇게 가는 거고 연 단위 채우기 이제 아시겠죠? 연도에 해당. 그러니까 2019년이면 그 다음은 2020년 5월 1일, 2021년 5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일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클릭하고 결과를 보면 1, 2, 3 그리고 툭 끊어졌어요. 자, 이틀이 끊어졌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틀은 토요일, 일요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이 빠진 거예요. 평일만 이제 연결해서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달력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스케줄을 만들 때 이제 그럴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A1에다가는 두 줄짜리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성과 누적 이렇게 써볼까요? 자, 성과를 쓰고 분명히 이 셀 하나인데 두 줄을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를 Alt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밑에 내려간 것 같지만 아직도 G1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누적이라고 쓰고 자, 이번에는 그냥 엔터를 칩니다. 방금 전에 이제 Alt 엔터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키보드를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 보면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성과 이렇게 쓰고 뭐를 누르냐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다 이번에는 누적 이런 식으로 쓰고 이번에는 그냥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에 되도록이면 왼쪽 버튼을 사용을 하세요. 컨트롤이든 Alt든 Shift든 단축키나 뭐 좀 간략하게 쓰는 키에 대해서는 왼쪽에 있는 걸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까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용을 할 때 한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쓰고 싶은데. 근데 이제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한영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아마 Alt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외국에서 사온 컴퓨터에는 그 Alt를 누르면 한영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표시를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특수기호 같은 경우는 한글 키보드를 이용하면 더 쉽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한글을 입력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Alt, 오른쪽에 있는 Alt를 사용하면 한글을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도 이제 지우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한 개의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넣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Alt를 쓰고 그러니까 성과를 쓰고 Alt 엔터 쳐서 누적이라고 씁니다. 그럼 Alt 엔터를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성과 Alt 엔터하고 그냥 엔터를 칩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한 셀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Alt 엔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쓰면 되지 않나요?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다 성과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반드시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할 때는 Alt를 눌러야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성과 누적이라고 되어 있고 성과를 누적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합계라고 하는 썸을 이용을 합니다. 썸을 이용을 하는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